자, 왔어요. 윤희숙 씨가 왔어요. 오늘 윤희숙이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왜 윤희숙은이잖아요. 내가 비호 감독은 없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소리부터가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목소리와 컨텐츠가 언밸런스한 사람이에요.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적반하장이 느껴지는 거야. 윤희숙 건은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케이스야. 근데 초반 프레임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 지금 윤희숙이 몰고 가고 싶은 거는 이게 차명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의도된 프레임대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윤희숙이 아버지한테 돈 주고 아버지가 샀다. 요거 한참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도 진짜 그러니까 위법과 불법의 차이일 수 있는데 차명이고 그 개발 정보 이용해서 샀다고 하면은 그것은 100% 구속감인데 그것이 아닌 게 벗겨지면 정치적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윤희숙이 돈을 직접 주지 않고요. 자기 아버지 돈으로 샀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행위라고. 근데 내 돈이 아버지한테 흘려가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게 만들었다는 프레임을 뭐랄까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까내만에 해봐야 거기서 윤희숙이 아버지한테 돈을 준 적 없다면 그러면 윤희숙이 자기 아버지한테 정보 줘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산 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윤희숙이 정말 비호감이라고 느낀 게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인정합디다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무슨 계좌를 까내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직계가족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자기 딸이 근무하는 곳에 자기 딸의 직장이 용역조사를 하는 그곳에 땅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80 먹은 노인네가 농사 짓겠다고 3,000평가량의 땅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 누가 그것을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언론이 밤에 어떤 실드를 쳤냐면은 그게 그 개발이 되기 위해서 확정된 그 시점이 19년인데 땅을 산 건 16년이니까 관계없다? 좀 쉽게 표현하면 뭐 작가는 소리예요. 왜냐면요. 그런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행정 수도가 드러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기관들이 엄청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도심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슨 조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면 이미 땅은 다 사 있는 상태예요. 근데 16년하고 19년이라고 하는 그 텀을 두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샀을 이유가 없다고 실드치는 언론을 제가 어젯밤에 봤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윤희숙이 그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 아버지 편지? 그걸 뭐 읽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전술을 좀 한번 머리를 써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윤희숙이 맨 처음에 해명이랍시고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아빠가 전원생활 귀농해서 농사 지으러 갔는데 결국은 내려가지 못했다.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엄마 언제 아팠죠? 최근에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거짓말로 밝혀졌죠. 5년 전 일이 전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귀농하러 갔다는 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죠. 누구 입으로? 아빠 입으로 밝혔어요. 아빠 입으로. 나는 부동산 투기라고는 말 안 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러 어쨌든 돈 벌러 내려갔다고 했어요. 건물 지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건물 뻥튀기 때리려고 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숙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윤희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스텝이 안 꼬이려면 아빠 입으로 지금 문제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빠 입으로 이걸 다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편집글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A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우리 딸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B예요 라고 말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감성에 호소하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고 감성에 호소하는 문제를 또 아빠의 입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울면서. 잠시 내가 또 흔들릴 뻔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살다 보니까 여자의 눈물이 너무 약해. 타석에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흔들릴 뻔했는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만약에 오늘 사회에 환원한다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행정소송에도 인용 판결 나오면 소급표가 있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근무해서 근로 제공 안 해도 돈을 다 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나오지 말았어야 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은 나오지 않은 상태 하지 않은 상태를 동일한 상태를 구현하라 실현시키라가 대법원 판례예요. 모든 사건에서. 그러면 불법적 거래와 부동산 투기가 있었으면 그것이 없던 거랑 동일한 상태를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다 사회로 환원하는 게 맞는 거야. 사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환원을 한대네. 그러니까 잠시 흔들렸지. 자, 하나씩 짚어보자고. 네. 아까 말한 것 중에 약간 팩트 틀린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언론이 아버지를 인터뷰해요. 막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윤희숙 의원실에서 나온 입장문 뭐 이런 거 보면은 언론이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하고 있다. 이게 좀 심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입장문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처음에 언론에 내려온 것은 방이 8개짜리 있는 건물이 나와서 그 건물을 보러 갔다가 땅이 좋은 게 나와서 샀다한데 그 실드가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딸과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있지도 않은 어떤 사실, 궁금하지도 않은 사실을 먼저 꺼냅니다. 딸과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근데 거기에 해명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거기에 세종입니까?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딸이 근무하는 곳일 뿐이에요. 이분 자체는 엄마 아빠 다 경상도 분이세요. 근데 서울에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세종에 건물을 보러 갔다부터가 실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존재할 가능성 사실 없다고 보고 문제는 세종으로 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딸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건물이 방 8개짜리가 있어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러 갔는데 땅이 좋은 게 나와 있어서 그걸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8억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근데 세종에 몰라, 이 노인네가 예를 들면은 80 다 되신 노인네가 차 타고 이제 가면서 내 딸은 세종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거지 하고 세종이 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윤희숙 경제 전문가의 딸입니다. 그 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건물이 나왔다 그래서 건물을 보러 가는 과정에 이제 8억은 이미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봤더니 그 건물보다 좋은 땅이 있어. 난 차라리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게 농사를 짓고 싶어서 그 청수답 같은 계단식으로 된 그 땅을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우리도 공격하기가 되게 편한데 쟤네도 방어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의 스토리에서 중간에 고리를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다 우후죽순인 거죠. 지금 포대님이 얘기하신 게 임대업 맞아요. 8칸짜리 임대업을 하러 갔다 건물을 사러 갔다 이 인터뷰도 있는데요. 뭐도 있냐면 건물을 지으러 갔다라는 인터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러 갔다가 땅을 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원래 농사 짓겠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중간에 또 농사를 짓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깨볼게요. 누가 그랬죠? 그 이경 대변인이 얘기했나요? 필지 구분되어 있는 거. 예, 실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한다면 필지가 구분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필지를 구분했다. 필지는 그 땅 토지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3,300평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사는 사람이 없거든, 보통. 기획부동산이 그래서 그런 걸 잘라 팔아요. 그런데 이걸 잘라 팔려고 지금 필지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아버지가 36년생으로 80살인데 무슨 농사를 짓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3,000평짜리 이 땅이요. 지금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못 들어간다고. 기계가 못 들어가는데 3,300평을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
제가 할머니랑 우리 뒷산에 그 고추 심고 앞에 너 모내게 하고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진짜 농사를 지으러 갔다라고 하면요. 전원 생활을 귀농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우리 준비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지? 그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지을 거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준비를 전혀 안 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엄마가 아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라고 한다면요. 5년이 지났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 땅을 팔기 위한 처분 시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한 번도 팔려고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소작은 왜 줍니까? 소작을 줬다.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것까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패턴에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최근에 뭐 했죠? 3년짜리 당사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아예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윤희숙이 아버지가 거기서 땅을 사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인터뷰나 아니면은 거기에 소작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에 따르게 되면 이 부친이라는 분은 윤희숙 집에 여러 차례 세종시에 있는 집에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윤희숙이 말한 대로 이게 진짜 귀농을 해서 부모님 집이 이사 가는 거야, 지금. 윤희숙 말대로 하면. 귀농을 해서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이사 가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이사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아무리 독립해서 분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윤희숙 입으로 이건 투기 맞아요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요. 네, 투기니까 어디서 땅 사는지 뭐 모른다 이런 말이 자기가 입에 터져 나온 건데, 이게 진짜 엄마 아빠 집 이사 가는 거면 명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일인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숙이 나는 천하에 없는 불효녀예요라고 자백하지 않는 그 후레자식 자백한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가 자기 근무하는 곳에 자기 회사가 영역하는 그 땅을 샀는데 그게 나는 부동산 특기가 아니요 라고 통장을 뭐 까발리면서 공수처가 날 수사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프레임이 잘못 걸린 것 중에 하나가 통장 있다고. 까면 안 되겠네요. 민주당이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기라니까요. 차명거래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윤희숙이 도망갈고만. 꺼리낌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준비를 딱 한 거지. 그러니까 차명 뭐 저쪽 하는 필요가 없는 거고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사는데 딸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거죠. 시세보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는 이게 한 1.5배 정도 올랐다 그러는데 8배 또 올랐던 어떤 것도 보도는 있어. 평당 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 실제로는 그 8억 주고 산 땅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땅 못 산다. 올라가지고 실제로 벌 수 있는 이득이 몇십억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런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찔려서 한 말입니다. 그게 부동산 뭐 투기로 보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자기가 그게 돈 우리가 벌어야 지금 공격하는 지점인데 그걸 지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이재명 사퇴하라. 뭐야? 제가 윤희숙이 노리고 있는 거는요. 반격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냐면은 국회의원직보다는 그 땅값이 더 얘한테는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가 이 얘기한 부분 거기 포인트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 포인트 잡고 요거는 자기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반격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는 피했다고 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환원을 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어집니까? 만약에 사람이 신이어가지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만지면 살릴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을. 그럼 내가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걸렸어. 누가 봤어. 내가 능력이 있어 살렸어. 그럼 내가 사람을 안 죽인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최근에 3년짜리 계약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공사를 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탁한 것도 아니어서 이건 100%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거기다가 중간에 주민지가 한번 와리가리 거렸죠.
와리가리 걸었습니다. 이거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지금 아버지 처벌받게 될 상황이야. 아버지 처벌받는 건데 윤희숙은 그것이 아버지 처벌 받으세요. 내 잘못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기서 아까 그 인터뷰를 보면서 와 진정한 부정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업고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0%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 나는 아버지랑 따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직장으로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가지고 8억 원이나 쓰고 올라가셨지만 전혀 몰랐다. 여기에 맞다고 치더라도 윤희숙 자체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기관이 영역했던 바로 그곳이 개발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그 삼각점 이렇게 찍어보면 가장 요지에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될 곳 중에 세종시에서 대략적으로 그 땅이 지금 현재 팔아도 40억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1억 한 1,000만 원이 주고 팔아서 그게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 150%, 200%, 많게는 한 10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떼돈을 보는 거잖아. 땅만 사놓으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달에 그 3,000평 땅에서 나오는 그 이 쌀 중에 7가마니만 받으면 돼. 왜? 이거 냅두면은 수십억이 생기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윤희숙이 막 민주당 의원들을 화내면서 나보고 낄낄거렸던 국회의원들 내가 무혐의 처분 나오면 책임져라. 이재명 사퇴하라고 하는 게 가장 코미디라고.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윤희숙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엎드리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차명 그 부분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건 아버지 돈 맞아.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장 딱 깠을 때 통장 까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 윤희숙의 반응을 보면은 차명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이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있었구나. 이런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비례 국회의원 사퇴하겠어요. 사퇴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을 챙기고 시세 차익을 챙기지. 이거 비례 국회의원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쇼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윤희숙은 윤희숙대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윤희숙이 가장 쫄리는 거는 전 솔직히 KDI 전수조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LH보다 훨씬 더 큰 건이기 때문에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 윤희숙 혼자일 거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윤희숙보다 더 큰 대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 재판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서초갑이네요. 네. 깜빡했네요. 이제 네. 재판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재판 받으면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봐요. 5년간 쌀 7가마니를 임차료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쌀 7가마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쓴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7가마니면요. 우리가 한 가마니에 80kg라고 했을 때 최근 시세로 20만 원 이라고 치게 되면 140만 원을 5년 동안 받은 거고 그렇게 되면 1년에 28만 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8억을 묻어놓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8억을 묻어놓고 1년에 28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달에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8억을 땅에다 묻는다고요? 이게 오세훈 스킬이에요. 똑같아요. 대곡동도. 네. 그 땅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어. 네, 땅 되죠. 주인이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소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전혀 안 받아가면 이상하니까. 아, 세상 그 정도 되는 노후에 한 8억 정도 갖고 있는 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이 쌀값이 없어서요. 귀찮게 받으러 오기 귀찮지.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요식행위를 했던 거고요. 윤희숙 씨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혀가 길어지는 거 보면 했네 했어가 되는 것처럼 누가 봐도 투기인데 이 포인트를 차명이 아니다라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잔대가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투기로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군말 없이 그냥 기자회견 할 게 아니라 그냥 수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온통 민주당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 비호감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역대급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게 관련자 그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근무하는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을 그리고 아버지 돈이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 윤희숙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차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자기 잘못 없다. 못 모르는 국민들은 그러겠지. 윤희숙 지지하는 뭐 그쪽 사람들은 윤희숙 잘못한 게 없나 보네. 웃기지 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희숙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뭐 이런 비호감인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진짜. 그냥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말이 많고, 그리고 지금 아까 부장님이 오세훈 얘기하셨는데 그 내곡동이랑 비교해 보면요, 이거 국민의힘 안에 무슨 부동산 투기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금액이 똑같아요. 한 달에 받는 돈이 1, 2만 원.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은 누구야? 처가를 이용했고, 얘는 친정을 이용을 했고, 친정에 지가 부르니까 친정을 이용했고, 가격은 똑같이 1,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한쪽은 현금으로 받고 한쪽은 현물로 받고, 요거밖에 차이가 없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이 얘네들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도 쉬운 거야. 안에 무슨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채팅창도 뜨거운데요. 자, 윤희숙은 서초 갑으로 정정 드리고요. 1년에 7가만이 누가 한 달에 7가만이라고 그랬나? 잠깐 누가 나 중에 딴 생각하나 못 들었는데 비리의원이라고 그랬어? 아니, 제가. 아. 1년에 7가만이? 5년에 7가만이라고 되어 있던데 기사에는? 아, 그래요? 네. 1년에 7가만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웅하고 윤희숙이 친구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 김웅 의원이 권익위 친구 희숙이에게 너무 한 거 아니냐? 아유 지질한 새끼. 무리한 조사다. 권력의 간악함이다. 그러면서 사실 윤희숙이 지금 이틀밖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공격이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틀을 못 견뎌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돈 없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좀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희숙 이제 시작입니다. 조국 장관만큼 털릴 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누가 봐도 정말 큰 도둑놈인데 하다못해 양이원 형 생각해봐요. 진짜로 뭐 이렇게 3,000평씩이나 되는 게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거 막 뭐 조각조각 난 거 사가가 샀다는 것도 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받았잖아요. 그때 양이원 형을 공격했던 사람 누구냐고. 윤희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완전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냐. 아니 누가 봐도 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꾼처럼 보이는데 그런 자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상대방을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들 정상 아닌 거지. 근데 또 나와갖고 뭘 잘했다고 또 그걸 못 참고 뭐 한 일주일 참고 나왔습니까? 언론에 막 그 쏟아지니까 어떻게 갈라치기를 했냐면 언론이 나를 검증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로 나를 비판하는 건 싫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 우리는 해도 되네요. 언론. 하루를 못 참고 나온 거예요. 아니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퇴시켜 달라. 여당에서 다 의결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하신 말씀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윤희숙을 사퇴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근데 공무원은 또 이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사퇴를 시켜서 도망가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만둘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합니다. 1항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한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얘기를 이제 누군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사건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검사징계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있거든요. 검사징계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한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를 청구하고 퇴직을 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윤석열은 현재도 일반 검사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역시 국가 공무원에 해당을 하는데, 과연 사퇴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했을 때 국회법에 보게 되면 135조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136조에 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사직과 퇴직을 합쳐서 우리가 사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윤희숙이 원하는 건 사직이에요.
사직, 국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사직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국회법 15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잡아낸다고 치면 해당 사항은 뭐 155조 15호, 16호 정도의 공직자윤리법이나 네. 이쪽에 걸어서 징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최소한 공개회의석상에서 윤희숙이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상황은 봐야 되겠고요. 그런 게 이제 경고나 사과, 제명 등의 국회의원 징계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용하게 내보내주는 사직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최소한 모욕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 처벌은 아버지든 윤희숙이든 반드시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희숙이 엄청 쫄리는 게 보여요. 왜냐면 누가 봐도 아버지가 그 땅을 샀다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아버지가 농사 짓기에 샀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설사 그게 100% 맞다고 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지금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대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잖아. 문제는 쫄렸다는 건 뭐냐면은 실현 가능성 별로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땅을 팔아서 남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지. 지금은 그 논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난 윤희숙이 증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개발 정보를 줘서 아버지가 그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걸 증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증빙이 안 된 이상은 뭐 차명이나 어쩌고저쩌고 그 개소리고 그러면은 내가 차명만 아니면 내 새끼가 돈을 갖고 있어. 내가 직접 돈 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중요 뭐 정부 기관에 있어. 아들한테 야 여기 개발되는데 땅 하나 사라고 말해서 아들이 땅 사면 그 문제가 안 됩니까? H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뭐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할 때 보면은 가족 법인의 부동산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니까요. 그 가족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몇십억 대가 아니에요. 몇백억 대라고. 건드리지도 못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윤희숙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워낙 이쁘단 소리 많이 했고, 야, 저 사람은 진짜로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중도가 봤을 때도 굉장히 바른말 제대로 하네. 굉장히 깨끗한가 보다 했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내가 뭐 투기용으로 사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미래에 없는 거, 잠잠해지면 조용해질 거를 갖고 와서 그걸 사유에 환원하겠다고 말하는 게 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쫄린 게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요. 그 우리 4.7 보궐선거 때 LH 사태 터지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 농지법 위반이니 부동산 투기니 이런 얘기들이 엄청 이제 들끓었잖아요. 그때 주민등록지가 앞밖에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려갔는데 어디에 그러면 거기도 어느 집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다가 갖다 놨을까요? 그 바로 소작하는 사람 집에다가 자기 주민지를 갖다 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소작하는 사람 집에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 주민지를 동대문에서 바꿔 갖다 놨다. 이거 지금 쫄려가지고 움직인 거야 지금. 불법인 건 알았단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아, 그게 거야. 증빙이야. 자, 아무튼 윤희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우리들은 그냥 팝콘 각이에요.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국민을 훈계하듯이 막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면서 영화 보듯이 보면 되나요? 윤희숙 그 나는 임차인입니다부터 네. 시작했던 그 가증스러움이랄까 이 뻔뻔함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광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네. 혼자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국회의원직 사퇴하려면요 국회의원실 빼야 돼요. 처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실 빼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국회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하루도 못 참고 튀어나와가지고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해라고 말하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있죠 지금. 1시간 참았네. 아니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심되는 상황을 놓고 어. 약간 좀 작은 거 몇 개 가져와가지고 나는 부동산 투기 아니고 나를 조롱하는 민주당 사람들 뭐 각오해? 이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우린 그런 거 계속 참았어. 가봐라 이겨야겠네 가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희숙 씨 지금 아버지가 한 말하고도 앞뒤도 안 맞고 아버지도 사실은 좀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전후 앞뒤가 전후 안 맞고요. 시점상으로 뭐 시작된 게 19년이고 땅 산 게 16년이니까 관계없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세종시가 발전하고 뭔가 넓어질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숙이 그래서 국회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채근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맥락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윤희숙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